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781년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불과 20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아주 상당한 그 토대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정기가 죽으니까 이제 이나비가 그 이제 아버지 돌아간 일을 이제 숨기고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진화사소니까 이제 난을 일으켰다 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복양에서 전열이를 도와갖고 위진에게 병사 1000명을 주어 전열을 도왔으나 원수에서 하동절도사 마수에게 패해갖고 대부분 살상이 되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갖고서 이제 그 위축이 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열이를 도와주려고 위준한테 그러니까 그 병사를 주어서 이제 저거 했는데 하동절도사인 마수한테 아주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그 조서를 내려갖고 이납의 목을 베라고 이제 난리를 치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납의 종숙부인 이유가 서주를, 그다음 이사진이 덕주를, 체주의 이장경이 체주를 이장경이 들고서 정부에 귀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위협을 하는데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이나비 종숙부니까 아니 집안 내가 저 모양이야 그래갖고서 이제 엄청 이제 저걸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험을 한 이납은 팽성의 지세가 험하고 이유가 집안을 배신한 것에 노해서 군대를 하여튼 총동원해갖고 포위를 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했는데 또 대패를 합니다. 뭐 이래갖고서 이제 패배를 이제 몇 번을 해요. 그런데도 말하자면은 이제 곡간이 저걸 하니까는 아마 전혀 흔들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납이 이제 운주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운주로 돌아가서 이열이 주도 앙무준 전열과 함께 모의를 해서 조정에 또 대드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대장 노릇을 이제 제왕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세가 좀 이제 꺾였을 듯 할 때 황제가 죄를 묻는 이제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나비가 이제 그냥 겉으로 이제 아유 알았어 뭐 그러고서 이제 이제 따르는 거 순종하는 것 같은 이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겸교 공부소사 평로절도사 치청 등 등주의 치청 등의 주의 관찰사를 더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좀 항복하는 신용을 하니까 오히려 또 이제 달래를 하고 또 저걸 해요. 벼슬을 또 엎어줍니다. 그러고서는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부를 하느라고 이희열이라는 이제 자기고 같이 이제 한편이었던 사람을 가서 또 패주기도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또 벼슬을 또 이제 높여받고 뭐 또 이러기도 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31살에 그냥 또 죽어버려요. 불과 몇 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딱한 거죠. 그래서 이게 792년이니까 불과 11년 만에 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이납의 아들이 이사고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죠. 아버지가 뭐 32이니까는 뭐 아들이 뭐 20도 안 된 거예요. 한 대여섯 요럴 때인데. 근데 하여튼 계속해서 아버지가 있던 벼슬 나한테 도로 줘. 그러고서 이제 난리 칩니다. 그래갖고 청주자사까지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들 이사고 자체가 이제 청주자사가 이르죠. 근데
근데 하여튼 난리를 쳐갖고서 이제 그러니까 조정해서 이제 그 벼슬을 도로 줍니다. 근데 이제 상중이란 말이에요. 그 상중에 벼슬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불문율 같이 서로 그 침범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안 한답니다. 뭐 그런데 하여튼 아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벼슬도 안 주고 그러는데 상중에도 이제 벼슬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회유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주와 체주라는 데에 염지와 합타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소금이 많이 생산되는 데인데 수십만 곡이 나왔대요. 근데 한 곡은 이제 20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체주는 치청에 원래 예속이 돼 있었는데 거기 자살하던 이장경이라는 지가 그 주도라는 유주 그러니까 노령 절도자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합타는 이제 이나비가 계속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소금의 이권을 이제 안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염지보다는 합타가 더 그 생산량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납이 이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재력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왕무준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던 왕무준이라는 사람이 이사고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깔보고서 이제 이 합타하고 삼차를 취한다고 명분은 삼았으나 이제 이 찌청을 여길 먹어보려고 이제 군대를 끌고 왔다가 못 먹어요. 근데 그걸 못 먹게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고가 체주에서 이게 이제 항복을 했는데 항복한 이제 조호라는 사람을 체주 자체는 넘어갔는데 거기에 장수로 있던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질 않고 자기가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호는 거기 이 지형지리 같은 걸 잘하니까 그 방어가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어린 나이임에도 그런 거를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무준이 아들 왕사천이가 군대를 끌고 뭐 저걸 했는데 그런데 또 그러니까 그쪽에서 봐서는 불행한 일이죠. 군영에서 불이 나는데 이게 뭐 가서 불을 질렀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군대가 놀라갖고서는 그러니까 진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전쟁이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정부에다 대고는 그 앞에 있던 삼차구라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을 허무는 흉내를 내요. 그래서 야 내가 니네들하고 전쟁을 내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술을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밖으로는 조정의 명언을 따르는 척 하지만은 아주 그 작사를 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고에 도망친 사람, 그러니까 조정에 죄를 짓다든지 그 주변에서 쓸만한 인재인데 그쪽에 죄를 짓고 이쪽으로만 넘어오면 그런 사람은 다 품는 거야. 왜냐면 경제력이 있으니까 품어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가족은 인질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는 어느 나라나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재를 소중히 하고 배반할 때는 가족을 죽였다 이러고서는 이제 비난을 하는 거를 사서에다 이제 몇 번씩이나 써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모친상을 당하는데도 벼슬을 줍니다. 벼슬을 높여줘요. 근데 또 얼마나 웃기냐면 당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이 약했으면은 이사고하고 두라는 사람이 첩이 있는데 첩이라는 사람한테까지도 국부인이라고 벼슬을 내려줘요. 얼마나 당조정이 힘이 없으면은. 그리고 본인들한테까지 이제 벼슬을 높여주고. 근데 덕종이 이제 유언이라는 사람한테 조서를 내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는 유언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조서인데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덕종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데 그 제나라가 당나라 수도 그 낙양에다가 엄청난 집을 짓고 거기다 군사를 유지를 해요. 수백 명을 군사를 유지를 해요. 이제 첩보가 이제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덕종이 죽었다는 얘기를 첩보가 안 들어왔는데 옆에 있던 의성군 절도사가 그 이원소한테 이거 왕이 죽었대, 임금이 죽었대. 그러고서는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게 날 속이려고 그러나? 그래갖고서는 핑계는 나는 3대에 걸쳐서 국군을 입고 직위가 장상을 겸했는데 저놈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빌미로다가 가짜로다가 유언의 조서를 저걸 하는 모양이다. 저 새끼 쳐야 된다. 라고서는 이제 그 군대를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 이래서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조정을 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때 이제 그 조정의 그 국상이 났는데 저걸 하면은 다른 세력들이 벌떼같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거를 얼른 이제 사실이 밝혀지니까 얼른 이제 그런 그 핑계를 안 주려고 이제 그거를 군대를 그러니까 회군을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면하는데 사실은 이래도 사실은 당하는데 문책을 당하는데 이제 얼른 문책을 못 해요. 그랬는데 또 이사고가 죽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고의 이복 동생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 거예요. 어린데 말하자면은 통치하는 그거는 인재가 많아서 그랬는지 통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또 벼슬을 도로 내놔라 그러면서 뭐 세금도 내겠다, 뭐 영법도 지키겠다, 니네가 감시하는 관리를 보내면은 그것도 받겠다, 뭐 그러는데 사실 속으로는 그럴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두황상이라는 재상이 저거 이제 나이도 어리고 이제 아직 세력도 굳지 않으니까는 저거 잡자. 그러고서는 이제 계책을 다 마련을 했는데 촉천 이제 촉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는 군대를 못 보냅니다. 그 이제 전쟁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벼슬은 올라가요. 그래갖고 10월 달에는 이미 이제 이사고가 받은 벼슬을 다 이제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사서에는 아주 험담이 이제 아주 심해요. 이정기로부터 이사도까지 운주, 조주 등 12주를 60여 년간 사서롭게 절취하였다. 자기네들이 붙자는 무리 협박하고 엄한 법을 써서 다스렸다. 대장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밖으로 주둔하게 되면 가족 모두 인지를 잡아두었다. 조정에 투항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누설이 되면은 모조리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이 부자 형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주 웃기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당의 관군이 체주를 아까 남쪽에 있는 이제 체주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주를 이제 토벌을 이제 하는데 이사도가 체주를 도와주느라고 유격대를 보내서 조정을 혼란시킵니다. 유격대를 그러니까 보내갖고서 낙양의 하음창이라는 이제 창고를 어마어마한 창고인데 그걸 불지르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다리를 끊고 뭐 이제 이 짓을 해요. 근데 하남부에다가 엄청난 저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사도의 병사들이 염탐으로 왕래를 하는데도 조정에서는 몰라.
그리고 이사도가 이게 수십 수백 명을 저택 안에 두고 궁궐을 붕지르고 이제 뭐 약탈을 모의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가려는데 이게 배신이 일어나요. 소장인 양진과 이재용이라는 자가 이제 거기 유수인 여원흥한테 가서 고변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탈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넓은 대로에서 대여를 정비를 해갖고 거기 이제 가족들 같이 있었으니까 가족을 휘장 안에 감추고서는 이제 이 숭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걸 추격을 못해. 얼마나 이 군대가 이 강한 군대인지 무서워서 추격조차를 못해요. 그렇게 강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동네 곳곳에 농지를 사들이고 뭐 한 것이 하여튼 10여 곳이었는데 그걸로다가 먹고 사는 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지휘하는 사람이 원정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원정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지휘권을 주고, 근데 얼마나 위장을 했냐 하면은 천만전이 얼마나 저거 한다니 뭔데 순광사에다가 불광사를 지어서 운영을 했답니다. 근데 이 흔적들이 아마 지금 소림사 같은 그 근처에 뭐 그게 많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소림사 자체가 그게 쟤네들 유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낙양 가서 숭산 가갖고 그 뒤에 보면은 거기 용문 석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뭐 당나라 걸로 알고 그러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리고 재상을 죽였어요. 재상을 죽였는데 그것도 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야. 뭐 하여튼 이래 갖고서는 이제 저기를 이제 혼란을 시킵니다. 근데 문영절도사 이원이 장수인 왕지응을 보내갖고 이사도의 무리 9천을 격파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벼슬은 높여줘요. 힘으로 직접적으로 제압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세력이 기울게 됩니다. 창주절도사 정권이 지청의 적들을 제주 복성현에서 깨트리고 뭐 참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사독은 3,000명을 깨트렸다. 뭐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아주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이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류오라는 사람이 이제 평로절도사의 유영신의 유영신의 손자인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군사를 거느리고 위박군을 맡게 했으나 이제 패해요. 그런데 이제 전투를 해라 하고 재촉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를 불러서 이제 일을 상의하려고 그러는데 상의하려고 사신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보내는데 유호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로 알고 관리를 죽입니다. 그러고선 뭐 이제 자기네 이 병사들을 선동을 해요.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지금 천자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는 이사도다. 이사도 한 사람만 죽으면은, 근데 우리나 한 사람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합세를 하면은 나나 니네들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는 전화위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를 죽이고 하여튼 운주로 가서 이사도를 죽이자라고 이제 저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을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관리가 이제 편지를 이제 주어서 보냈으니까 편지를 이제 이제 거기에 답장을 써갖고서 이사도한테 보내면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문을 열게 만드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이사도를 이제 붙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게 819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그 피가 고였는데 한자가 넘었다.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신당서의 번진열전의 이제 치청횡회 그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류호라는 놈이 말하자면은 이제 내통이 돼 있었던 거다는 걸 보는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사도가 아침에 일어나 소식을 듣고 형수 배씨에게 말했다. 류호의 병사가 배반을 하였는데 백성을 구하고 조상의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홍방인데, 홍방은 누군지 도저히 제가 못 찾겠어요. 홍방하고 이제 숨었어요. 근데 병사가 들이닥쳐 이제 사로잡는데 이사도가 류호를 좀 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사로 보내달라 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죄수인데 무슨 낯으로 천자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잠시 이제 한탄을 하다가 홍방이, 자, 그러려면 빨리 죽여라. 그러고서 이제 죽이게 되니까 이제 뭐가지만 이제 뛰어서 경사로 보냈다. 이게 이제 끝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꿈이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